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정팀 장학관 김현정입니다. 새학년 준비로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업무 담당자 연수에 함께해 주셔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쉽지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학생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힘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연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으시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문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재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연수로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배경은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디지털 전환에 의한 교육 환경 변화 대응 및 교육 격차 심화 현상에 대한 대응을 배경으로 하는 미래 교육 준비와 그리고 개별화 맞춤 교육, 분권화 및 자율화 강화에 대한 요구, 학습 격차 완화 요구 등을 배경으로 하는 현재의 교육 문제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기본 방향은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개정,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의 함량, 학습자를 지원하는 분권화와 자율화,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춘 교실 수업과 평가의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설계 원칙은 학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실태, 학부모 의견 및 지역사회 실정 등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며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의 개정의 기본 배경과 방향,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학년도 작년 신입생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부분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학년도 신입생, 그리고 내년 2027학년도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면 1, 2, 3학년이 공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완성연도가 될 것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전의 단위가 사라지고 학점으로 일괄 전환됨과 동시에 모든 과목은 학기 단위 과목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192학점 취득을 특징으로 하고 이전의 학점의 기본 시수가 17회에서 이제는 16회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최소 성취 수준에 따른 이수, 미이수 지도를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과 편제 안내. 둘째,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의 원리.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편성표 점검의 주요 사항 순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과 영역의 기본적인 구조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붉은색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영역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기초교과, 탐구교과, 체육예술교과, 그리고 생활교양교과로서 5개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하부에 교과군들이 편성되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영역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과군으로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 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의 10개 교과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전의 한국사가 2015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와 함께 기초교과 영역에 편성되어 있었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이 별도로 있으면서 한국사는 이제 사회교과군으로 이동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의 기본적인 구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 전문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통교과가 일반고에서 일반적으로 편성되어지는 것이고, 전문교과는 다시 특목고에서 편성되어지는 전문교과 1과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편성되어지는 전문교과 2로 구성되어 있었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봉사활동 영역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라졌다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나머지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녹여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3개 영역으로 축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군은 전문교과 1, 특목고 과목이 이제는 사라지고 보통교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에 전문교과 1이라는 별도의 교과군이 아닌 보통교과 안에서 선택 과목으로서 구성되어지는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2는 다시 전문 공통과목, 전공 일반 과목, 그리고 전공 실무 과목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교과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필수 이수 학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년을 졸업했을 때 반드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 교과군에서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수 이수 학점입니다. 2015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체육, 예술이 10학점이었고 한국사가 6학점, 그리고 과학이 과학탐구 실험 포함 12학점, 그리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교양 교과군이 16학점으로서 필수 이수학점은 총 94학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학점이 자율 편성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2023, 2024학년도 신입생들, 즉 2015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초교과 영역의 이수학점 총합 제한입니다. 기초교과 영역의 이수학점 총합은 총 이수학점 174학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87학점을 초과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최소 6학점이었습니다. 그래서 6학점에서 8학점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국어, 수학, 영어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줄어드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 지정 영역과 학생 자율 영역의 기준 학점은 학교 지정 영역은 94에서 120학점, 학생 자율 영역은 54에서 80학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교과 중점 학교에서 자율 이수학점은 일반고 교과 중점 학교에서는 자율 이수학점 80학점의 30%인 24학점 이상을 관련 교과군과 활동으로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필수 이수학점이 이전의 94학점이 아닌 84학점, 10학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게 되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서 각각 2학점이 줄어들게 되면서 총 84학점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자율 편성학점은 이전의 2015 부분 개정 교육과정의 80학점에서 90학점으로 10학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의 이수학점 총합은 이전 2015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포함 87학점이라는 제한이 아닌 별도로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의 이수학점 총합은 81학점으로 제한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지정 영역은 최소 84에서 그리고 최대 104학점까지입니다. 이전의 2015 부분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지정 영역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자율 영역은 70에서 90학점으로 편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고 교과 중점 학교는 자율 이수학점 90학점의 30%인 27학점 이상을 관련 교과군과 활동으로 이수하셔야 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구조는 고교 단계 공통 소양 함량을 위한 공통 과목의 유지와 일반 선택 과목 수의 적정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재구조화 및 융합 선택 과목의 신설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통 과목은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 함량, 학문의 기본 이해를 내용을 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주로 1학년에 편성되어져야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문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으로서 2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편성되어집니다.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2학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편성되어지면서 교과별 심화 학습과 진로 관련되는 과목, 그리고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이 두 개의 교과군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내용 과목으로서 이후에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바탕이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은 원칙적으로 한 2학기 이상 편성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평가 방법에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대평가 등급 1에서 5등급까지와 함께 동시에 절대평가 5단계, 3단계가 병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이전의 기본적인 보통 교과에서는 석차 등급 5등급과 성취도 5단계가 병기되어지고 이전과 2015와 마찬가지로 2022에서도 체육 예술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 과목 같은 경우는 A, B, C의 3단계 성취도로만 평가되어집니다. 교양도 마찬가지로 2015와 동일하게 패스, 페일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것이 보통 교과에 있는 사회와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 9과목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9개의 과목은 성취도 5단계 외에 등급은 산출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또 하나의 차이점은 특성화고에서 개설되어 있는 전문교과 과목입니다. 전문교과 과목은 성취도 A, B, C, D, E의 5단계 과목이었던 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도 5단계와 더불어서 석차 등급도 산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편제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74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와 18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는 다시 특성화에서 개설되어지는 전문교과와 일반고에서 개설되어지는 보통교과 과목 156개 과목으로 구성되어지며 이 보통교과의 과목은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선택과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선택, 진로선택, 그리고 새로이 나온 융합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목고 과목은 이제는 전문교과 1이라 부르지 않고 계열별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서 151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일반고에서 많이 개설되어져 있는 소위 표 5의 과목, 보통교과 과목입니다. 표 5의 보통교과 과목은 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평가 5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 5단계 병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성취를 비롯한 9개의 과목은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 5단계만으로 산출되어집니다. 그 외 체육 예술 과목은 성취도 3단계로 구성되어지겠죠. 교양은 진로와 직업 그리고 논술로 구성되어지며 이 과목들은 패스페일의 이수 과목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국어, 수학, 영어의 일반 선택에 영어 독해와 작문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과목이 수능의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의 한문의 일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일어, 프랑스어, 한문의 9개 과목이 또한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통 과목으로 나와 있는 한국사 1, 2는 수능의 필수 과목이고 이제 2028학년도 대수능부터는 사회와 과학의 선택 과목을 중에서 택 2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를 병행해서 공통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기본 학점과 증감 범위입니다. 많이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보통교과 과목은 기본 학점을 4학점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외적인 것이 과학탐구 실험과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2015에서는 최대 8학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1, 3학점, 한국사 2, 3학점, 과학탐구실험 1, 1학점, 과학탐구실험 2, 1학점으로 이 한국사와 과학탐구실험은 일체 증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 예술, 교양교과군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기본 학점을 3학점으로 하고 이 3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그리고 생애 설계와 자립이라는 요 3개의 과목은 기본 학점을 2학점으로 하고 증은 불가하고요.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합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은 중에서 선택 과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학점을 4학점으로 하고 증감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공통 과목은 증은 되지 않고 감 1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통교과의 기본 학점과 증감 범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 6의 과목이며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편성되어 있는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은 총 51의 과목으로서 기본 학점과 증감 범위는 4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2이고 평가는 상대평가 5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 5단계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전의 2015와 표 6의 과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2015에 없었던 교과군이라는 것이 새로이 신설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과학 계열에 해당하는 과목들 중에서 수학의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문 수학, 이산 수학은 일반고로 가져왔을 때 수학 교과군으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 계열에 있는 정보 교과군에 있는 정보 과학은 2015에서는 기술 과정 교과군으로 편성되어졌지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고로 가져오셔서 편성하실 때는 적혀 있는 것처럼 정보 교과군으로 편성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있는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을 일반고로 편성했을 때 과목 구분 및 학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표 6의 과목도 이제는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진로선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목고의 과목을 가져왔을 때 그냥 진로선택 과목으로 그냥 편성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목고 과목도 진로선택과 융합선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잘 보시고 일반고에서 편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특목고에는 모든 과목들이 4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과목으로 되어져 있지만 일반고로 편성하실 경우 기준을 일반고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에서 수학,
과학, 정보, 체육, 예술은 4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이를 일반고로 가져올 경우 수학, 과학, 정보는 4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1, 체육, 예술은 3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평가 방법입니다. 이전에 2015는 일반고에 편성되어지는 보통교과와 특목고 과목의 전문교과 1이 구분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특목고의 전문교과 1을 일반고로 가져올 경우 A, B, C의 절대평가 성취도 3단계로 평가되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목고 과목이 보통교과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과목을 일반고로 가져왔을 경우 2015와는 다르게 평가 방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상대평가 5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 5단계를 병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성화에 편성되어 있는 전문교과입니다. 특성화의 고등학교에 있는 전문교과 과목도 일반고에 편성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전에 2015에서 그리고 새로이 2015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컨설팅 해드렸던 것처럼 전문교과 과목을 일반고로 편성할 때는 기본 원칙은 기술가정교과군 편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관광 영어 이런 과목들을 영어나 제2외국어 교과군으로 편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에 해당되는 전문교과 과목은 기술과정 정보교과군으로 편성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는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교과군에 있는 예술교과 과목입니다. 이 예술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일반고로 편성하실 때 예술교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학점의 증감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고에서는 기본학점이 3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4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절대평가 성취도 5단계와 상대평가 5등급으로 되어지만 특성화에 해당하는 전문교과 과목을 일반고로 편성하실 때는 예술교과군으로 오는 과목들은 일반고와 동일한 증감 범위와 평가 방법으로 하시고 그 외의 모든 과목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상대평가 5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 5단계로 병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2015에서는 과목들을 전문교과 과목을 일반고로 가져왔을 경우 성취도만 나왔었지만 이제는 전문교과 과목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상대평가 5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 5단계로 병기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 부탁드립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보통교과 과목이든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전공 관련 교과든 특성화의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과목이든 원칙은 상대평가 5등급과 절대평가 성취도 5단계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외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회,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의 9과목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9개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 5단계로만 평가되어진다. 그리고 전문교과의 예술 성격 과목을 일반고에 개설 시 절대평가 성취도 3단계 A, B, C로 평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을 이수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위계성은 2015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기본 원칙은 공통과목을 이수해야지 선택과목을 이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공통과목은 대부분이 1학년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택 과목은 이후 2학년, 3학년에 일반적으로 편성되어집니다. 두 번째, 로마자 1, 2, 편의적으로 1, 2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딱 두 과목뿐입니다. 영어 1, 영어 2, 미적분 1, 미적분 2 과목은 1을 이수하고 난 뒤 2를 이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교과에서 유사한 내용의 이론 과목과 실기 실습 과목은 원칙적으로 이론 과목을 이수한 뒤 실기 실습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과학교과군에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교과군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융합 선택을 이수하시기 전에 반드시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과학탐구실험 1, 과학탐구실험 2를 먼저 이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학년에 이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난 뒤 2학년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을 듣고 난 뒤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를 비롯한 8개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병행 이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교과군 같은 경우 위계성이 아주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수를 이수하고 난 뒤 미적분 1을 이수할 수 있고 미적분 1을 이수하고 난 뒤 미적분 2를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학 과목은 대수를 이수한 뒤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수와 경제수학은 병행 이수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대수를 이수하셨으면 경제수학은 2학년 2학기 이후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표를 설계하실 때 대수와 경제수학은 동일 학기에 편성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난 뒤 언제든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방금 얘기드렸던 대수와 미적분 1, 미적분 2의 위계성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원칙은 대수를 이수하고 난 뒤 미적분 1, 그 이후 미적분 2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미적분 1과 2와 대수는 동시에 병행 이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병행 이수의 원칙은 수학교과협의회의 논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서 가능한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대수와 미적분 1, 미적분 2를 동일 학기의 세 과목을 동시에 병행 이수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년에 학교 교육과정을 컨설팅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일반적으로 대수를 2학년 1학기, 그리고 미적분 1과 미적분 2를 2학년 2학기, 또는 대수와 미적분 1을 2학년 1학기, 미적분 2를 2학년 2학기,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2학년 1학기의 대수, 2학년 2학기의 미적분 1, 3학년 1학기에 미적분 2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수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다수의 경우들은 첫 번째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의 순이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영역이 아닌 3개의 영역,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활동으로 구성되어졌고 그 중에 이전에 있었던 봉사활동은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활동 속에 녹여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총 수업 시간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18학점으로 구성되어지며 총 3년간 288시간 이상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재 2학년 올라가는 학생, 그러니까 작년도 2025학년도 신입생이겠죠. 이 치는 2028학년도 대수능 개편입니다. 수능이 이전의 선택 과목 중심에서 새로이 개편된 2028 대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을 줄이고 전반적으로 공통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수학은 대수, 미적분은 확률과 통계가 공통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평가는 9등급 상대 평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 일명 탐구 영역이라 불렀죠. 같은 경우는 17개의 과목에서 최대 택 2 하던 것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공통으로 하면서 9등급 상대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영어의 영어 1과 영어 2, 한국사는 공통과목 또는 필수 과목으로 9등급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9개 과목 중에서 택 1을 하시면 되고 평가 방법은 9등급 절대평가입니다. 제2외국어의
등급 기준 점수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따라서 작년도 2025학년도 신입생의 과목 선택의 전반적인 기조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안내드리는 과목별 이수시기 안으로서 국어는 2학년 1학기 문학, 2학년 2학기 독서와 작문, 3학년 1학기 화법과 언어, 수학은 2학년 1학기 대수, 2학년 2학기 위적분원,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그리고 영어는 2학년 1학기 영어원, 2학년 2학기 영어2, 3학년 1학기 영어 독해와 작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안들이었습니다. 물론 붉은색으로 선택되어지는 학교들이 거의 90% 이상의 학교들은 붉은색 과목들이 해당 학기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어의 독서, 작문, 화법과 언어, 수학의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편성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다르게 되어진 이유는 학교마다 교과협의회의 논의를 통해서 학교마다 좀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목별 이수시기 안내를 별도로 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전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출입을 할 경우 학생들이 해당 첫 번째 원적교에서 이수했던 과목과 그리고 전입교에서 이수하는 과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는 중복 이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죠.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물론 이걸 안내 드린 데서 따르라는 건 아니겠지만 하다 보면 발생합니다. 중복 이수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전출입과 관련된 사안들이 발생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는 반드시 원적교의 교육과정 편성 또는 해당 학생의 이수 과목과 그리고 전입을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들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을 학교 선택의 권장 안내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학기별 균등 배분이 원칙입니다. 교과 29학점, 창체 3학점으로 총 32학점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학교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이수학점의 학년 학기별 배분은 다르게 편성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켜야 되는 것이 학기별로 최대 학점 학기와 최소 학점 학기의 학점의 차이가 5학점을 초과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5학점을 초과한 학교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 수정을 권장드렸고 수정이 되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새로이 업무를 맡는 분들은 학기별로 이수학점의 최대 학기와 최소 학기의 차이를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의 기본 원리로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교 지정 영역 그리고 학생 자율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정 영역은 같은 경우는 교과별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은 2학년까지 필수 이수학점 충족을 하도록 편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필수 이수학점은 1학년에 다 충족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지정 영역은 최대 104학점까지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 예술, 제2외국어, 한문, 교양교과학원에서만 증배하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는 기타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교과학원에서 증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배를 하시는 과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과별 협의회 그리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총일적인 심의를
먼저 고치셔야 됩니다. 특정 교과에 유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자율 영역은 최소 70학점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이수 트랙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전에는 2학년부터 정보, 체육,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이수 트랙을 이수할 수 있는 과목 편성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부터는 2학년부터 적용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 최소한도 3학년 과정에서라도 정보, 체육, 음악, 미술 교과군에서 한 과목 정도는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과목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 보통 교과 그리고 전문 교과 1에 해당했던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전공 관련 선택 과목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보통 교과가 거의 40과목 이상 늘었죠. 그래서 이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에 있는 전 과목을 교육과정 편성표에 설계하도록 지침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과목의 수가 너무 늘었기 때문에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 과목 편성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는 몇몇의 과목들은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제외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제외하라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학교 교육과정들을 컨설팅 하다 보니까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가 학교에서 기술가정교과군에 해당하는 과목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가정교과군에서 도저히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도 2학년, 3학년에 학기별로 한 과목은 선택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개설 편성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이수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이수 학점에서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15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수 학점이 많이 줄었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강 시간들이 발생합니다. 공강 시간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습니다. 여유 시간이 맞겠죠. 그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을 편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것을 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 이수 과목 편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기에 편성 그리고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서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표에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1학점짜리 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컨설팅에서 나타난 편성 사례 3가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를 하다 보니까 편성 사례의 가장 첫 번째 케이스가 2015와 마찬가지로 학생 자율 영역을 올 4학점 선택군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전체 고등학교에서 중에서 올 4학점의 선택군으로 학생 자율 영역을 편성하고 있는 학교들은 전체 학교의 한 30% 정도 됩니다. 4학점 선택군으로 학생 자율 영역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할 경우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시간표 작성하는 데는 많은 유리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4학점으로 편성했을 경우 학생들이 대학마다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어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 학생 자율 영역을 올 3학점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산 시내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생 자율 영역을 올 3학점으로 선택한 학교는 총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특징은 3학점으로 올 4를 해서 학생들이 대학마다 요구하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올 4학점으로 편성했던 것과 동일하게 시간표 편성에서 큰 어려움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학교 지정 영역과 학생 자율 영역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선택 이수해야 되는 과목의 수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학업의 부담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진 과목까지 강제적으로 선택해서 이수하도록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편성 사례가 학생 자율 영역을 4학점과 3학점 선택군으로 하는 경우였습니다. 4학점 선택군은 대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과목들로 구성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주로 4학점 선택군,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이 3학점 선택군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사회와 과학의 일반 선택 과목,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죠. 그 과목들까지 4학점 선택군으로 편성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서 그 학교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컨설팅하면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바로 요 사례 3의 학생 자율 영역을 4학점 플러스 3학점으로 선택하고, 그 중에 많은 케이스가 4학점 선택군에 해당하는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의 수능 공통 과목과 사회, 과학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학생 자율 영역과 그리고 학교 지정 영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참고사항이었죠. 참고사항은 실질적으로 표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 영역과 그리고 지정 영역의 편성표를 해설하는 내용이 참고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은 동일 과목의 중복 이수와 관련된 안내, 그리고 중복 편성한 경우 해당 선택 과목의 이수 기간 및 총 이수 학점 수, 그리고 학생 수강 신청 결과에 따른 선택 과목 개설 폐강 기준, 그리고 국어, 수학, 영역 과목의 선택 학점 범위, 그리고 선택 과목 간의 선 이수, 즉 과목 간 위계성, 그리고 교과 영역별 과목 선택 수 및 과목 선택 시 유의사항, 그 외 기타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표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로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교육과정 편성표 작성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교과 중점 학교는 자율 이수학점의 30%, 27학점 이상을 해당 교과와 관련된 과목 또는 실기로 편성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과별 필수 이수학점은 학교 지정 영역에서 충족하도록 편성하셔야 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참고사항에 별도로 명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은 2학기 이상 편성하여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즉 다양한 이수 트랙을 실현 가능하도록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 이전에 2학년, 3학년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했던 것에서 지금은 최소 3학년은 하셔야 된다는 것 등의 내용, 그 외에 학교 밖 교육과정 관련되는 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인정에 대한 것도 안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한국사 문제입니다. 이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15 부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는 사회 교과군이 아니었고 국어, 영어, 수학과 함께 기초 교과군이었습니다. 별도 교과군이었죠. 때문에 한국사를 이수해야지 일반 선택에 역사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다라는 위계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는 사회 탐구 교과군의 공통 과목입니다. 통합사회와 더불어서. 그래서 한국사를 1학년에 이수하셔야지 2학년, 3학년에 역사 관련되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이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작년부터 안내를 드렸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부터 한국사 1과 한국사 2는 1학년에 편성하시도록. 물론
2015 교육과정에서 한국사를 2학년, 3학년에 편성한 학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학년에 편성할 경우 한국사 선생님을 실질적으로 모시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졌고, 그에 따라서 2025, 2026, 2027 학년도 신입생 같은 경우 1학년 편성을 권장하되 반드시 이때까지는 하라라는 제한들은 없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올해 신입생 2026 학년도 신입생부터 1학년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는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힘든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최소한 내년 신입생, 즉 2027 학년도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한국사는 1학년에 편성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학생 자율 영역의 선택 과목군의 편성하심에 있어서 하나의 적절성들이 보장된다는 것. 올 4학점, 올 3학점 또는 3+4학점으로 하시는 것들은 학교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보장을 기반으로 해서 시간표가 나오는가 하는 문제들도 점검을 반드시 사전에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편성 작성 시 고려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한국사는 2026 학년도 올해 신입생부터 1학년 편성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내년까지 2027 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학년 편성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사를 꼭 1학년에 편성해야 된다는 근거 자료가 있느냐? 그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관련되는 해설서가 있죠. 해설서에 보시면 이 한국사 과목은 사회탐구의 공통 과목으로서 이후 역사 관련되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이수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선이수 과목이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시면 해설서를 참고를 해서 안내드리면 되겠습니다. 점검표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 편성 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앞서 안내드렸습니다. 점검표에서 해야 되는 기반으로 해서 안내드리는 기본적으로 작성의 기본 고려사항은 참고사항에 반드시 과목 개설 및 선택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개설 및 폐강 기준,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총 이수학점이 81학점 이하로 이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 과목 중복 이수 금지, 그리고 과목 간의 위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교과군 총 이수학점은 17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율적 교육 과정이겠죠. 추가 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추가 이수를 할지라도 반드시 학생들에게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작년에 컨설팅에 2차 수요 조사표를 보니까 1학년, 2학년에 추가 이수 과목에 해당 학년에 모든 학생들이 추가 이수를 신청한 학교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추가 이수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별 총 이수학점은 최소 28학점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학기와 최대 학기 간 총 이수학점의 차이가 5학점 이하, 5학점을 초과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정 영역에 편성되는 선택 과목은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104학점을 증배하여 학교 지정 영역을 편성한 학교들이 있죠. 그럴 경우 그 학교 지정 영역에 편성되는 과목은 학생들이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은 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임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내용으로서 학생 자율 영역의 동일 과목을 2학기 이상 편성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목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한 학기 편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선택 과목, 특히 사회와 과학 같은 경우 있죠. 사회, 과학,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의 일반 선택 과목은 2개 학기 편성을 권장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일반 선택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점검의 과정에서 몇몇의 학교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학교들이 2학년 1학기에 사회와 과학의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8과목을 편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편성했죠. 그럴 경우 나중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과목과 관련되어지는 진로와 융합 선택을 이수하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국어, 영어, 수학의 일반 선택은 이전과 동일하게 2개 학기 편성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편성표에서 주의하실 내용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전공 관련 선택 과목, 즉 표 6의 과목을 일반고 과목으로 편성하실 경우 특목고에서는 4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증감의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일반고로 올 경우 체육, 예술에 해당하는 과목은 3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1, 수학, 과학, 정보와 관련되는 제2외국어, 사회, 과학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4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특성화에 있는 과목들을 보통교과로 편성할 경우 보통교과의 편제에 맞춰 하셔야 된다는 것. 기본 원칙은 전문교과 과목은 일반고에 편성하실 경우 기술과정, 정보교과군으로 편성하셔서 4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특성화 과목에 해당하는 전문교과 과목 중에서 예술 관련되는 과목은 일반고로 가실 경우 예술교과에 편성하셔서 3학점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리고 성취도 3단계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교과 과목은 예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은 일반고로 가져오실 경우 기술과정, 정보교과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관광 영어 또는 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외국어 교과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 개설하도록 선택 과목을 편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종교 과목을 편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립학교가 있겠죠. 그 경우는 종교 이외의 교양 과목으로 함께 편성하셔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성표의 참고사항에 학생의 선택 과목 추가 이수와 관련되는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편성표에 하실 수도 있고, 만약 편성표에 하지 않을 경우 참고사항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추가 이수의 과목들에 대한 안내들을 별도로 참고사항에 명시하셔야 됩니다. 물론 편성표와 참고사항에 중복해서 제시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2026학년도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분들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관련된 안내를 드렸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선생님들마다 기피하는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노력만큼에 따라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좀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연수를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수를 하게 된 경남고등학교 수석교사 박명화입니다. 자율적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개념과 운영 근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방침 및 절차. 세 번째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사례. 마지막은 Q&A로 살펴보기로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개념과 운영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은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서 확보되는 시간입니다. 학생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입학생의 수업량 유연화 운영과도 통칭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3의 경우는 수업량 유연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17회 수업 중에서 1회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고1, 고2 대상으로는 16회 수업 실시 이후에 운영되는 시간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통으로 공강 시간은 모두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근거는 총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부분은 총론의 해설 부분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단위 수업량이 17회로 그중에서 한 회를 수업량 유연화로 운영할 수 있고요. 2025년 입학생부터는 1학점 수업량이 16회입니다. 수업 일수가 기존의 190일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회 수업 실시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과목 미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하거나 진로 또는 진학 상담 등 다양한 자율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면 1학점 17회가 나와 있죠. 그죠? 이 17회 부분은 교과의 한 회를 분리해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1학점 16회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그다음에 진학 상담 또는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 과목 추가 이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고3 대상으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점은 50분 기준으로 해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입니다. 그 중에서 1회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도표를 보시면 총 5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량 유연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시면 안 되고 교과에서 1회를 떼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진로와 연계해서 운영하시거나 또는 심층 학습 시간을 운영하시는 방법, 그다음 보충 수업, 또 학습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거나 가장 많이 하는 교과 융합 프로젝트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초에 수업 설계 시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협의하시고 수업량 유연화 방법 및 절차를 미리 마련하셔서 교육계획에 반영하시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승인 과정까지 거쳐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보면 고3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6회 이후에 실시되는 수업이라서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간에는 똑같이 다양한 교과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과목을 추가 개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 승인 과목을 선택형 추가 이수 형태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더 듣고 싶은 과목을 추가로 들을 수 있는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해당 학기 초에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교육감 승인 과목이 있는지를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에듀넷 티클리어였는데요. 지금은 에듀넷입니다. 자, 에듀넷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모든 내용이 보입니다. 그중에서 교육 정책에 들어가시고요. 거기 안에서 교육과정에 들어가시면 교육감 승인 과목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2022로 설정하시고 해당을 고등학생으로 설정하시고 학년은 전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하고 싶으신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전체를 그냥 조회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익 토론이라고 해서 토론으로 검색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래처럼 어떤 승인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 개의 과목이 보이시죠?
근데 제가 아래쪽에 있는 과목은 3학점으로 표시해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교양 과목으로 많이 교육감 승인 과목을 신청하셨는데 이 과목은 기본 학점이 3학점입니다. 그래서 이 4학점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편성하실 때는 제목만 보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안에 들어가셔서 편성 학점과 그다음에 편성 학년까지 검색을 다 하셔서 우리 학교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과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안내가 되고요. 네, 문제 해결형 탐구 프로젝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교육감 승인 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만든 과목이고요. 승인 허용 학교 유형을 보시면 고등학교 1에서 3학년까지 자유롭게 편성이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이수학점이 2학점이 기본 학점이고 편성 범위가 1에서 2학점으로 되어 있죠. 평가는 패스페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까지만 만들어져 있고요. 문제 해결형 탐구 프로젝트 2, 3는 2026년도에 신청 진행 과정을 거쳐서 2027학년부터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저희 학교는 공유할 수 있는 워크북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학교에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승인 과목만 제가 모아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토의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고력 심화와 토론, 그리고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실습 과목, 토의 토론 실습, 기초 심화 과목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프로젝트 수업이다, 탐구활동이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교육감 승인 과목을 검색하시면 우리 학교 특색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시고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방침 및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은 교육 공동체, 즉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을 하고 학교 교육 계획에 명시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서 확보되는 시간을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활용하지 않고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을 학교 조치하는 학사 운영은 지양합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절차를 보시면 총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와 운영 단계, 평가 단계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학교별 운영 계획 수립을 하시고 교과협의회와 교육과정위원회 협의를 거치고 학원이 심의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셔서 학사 일정을 확정하시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운영하실 때에는 일과 운영계획도 함께 수립하셔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지 그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시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에서는 학생활동 정리 및 피드백과 더불어서 학생의 활동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협의하셔서 평가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협의인데요. 지금 열심히 신학년도 준비 기간에 협의하셨겠지만 학기 초에도 한 번 더 정확하게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서 확보되는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공동체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셔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방법, 시기, 운영 방법에 대한 교직원 협의 과정을 거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자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학습 멘토링 활동, 독서 활동,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진로 탐색 및 학업 설계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들을 선생님 학교에 맞게끔 선택하시고 기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프로그램별 장소도 고민하시고 시간과 지도 방법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시고요. 네 번째,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셔야 됩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계획안 심의 후에는 학교 교육에도 반영되어야 되는데 만약
해당 내용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학교 교육계획을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 운영위원회 승인 과정을 거쳐서 학교 교육계획을 수정하시고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로 시간표 작성과 운영입니다. 교과와 창체,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시간표를 작성하시고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 학생별 추가 이수 과목을 개설, 운영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시간표와 나이스 세팅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해당 과목의 교과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교과서가 없다면 교수학습 자료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논의하셔야 되고요.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표도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6번째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교과 중심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고1, 2 경우에는 학생 개인별 선택 과목 또는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추가 이수 과목 개설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 산출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고3의 경우에는 교과와 연계되어 운영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과 융합 프로젝트 활동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한정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고3의 경우에는 교과 융합 프로젝트 활동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시면 고등학교 3학년이 기록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근거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바의 1조항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나 항목을 보시면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록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1, 2 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그 기재 근거가 없습니다. 마의 항목을 보시면 아무리 살펴봐도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내용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입력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과 융합 프로젝트로 운영하셨다 하더라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과목을 추가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기록에 있어서 조금 전에는 교과를 살펴봤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했을 때에는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설을 증배 운영하거나 또는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운영할 경우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동아리 활동 시간에 프로젝트 작품에 대해서 기획을 했고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기간에 작품 만들기를 진행한 경우에는 이 내용을 동아리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예시를 볼게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기간에 진로 관련 독서활동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창체 시간에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다면 진로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고3의 경우는 17회 수업 중에서 1회의 교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근거는 2026학년도 2월 달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과 함께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담당 선생님께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스 처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작년에 많은 혼란을 겪으셨는데요. 먼저 교시가 1, 3교시는 학생 개인별 선택 과목으로 교육감 승인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그 외에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4교시와 6교시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모든 학생이 창체로 운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학생이 개인별로 과목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수강 학생의 경우에는 과목별 출결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 등록, 과목 개설, 수강생 편성,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간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목별 출결 관리에 들어가셔서 운영하실 때 1개월 출결 관리를 하시면 해당 학생 1, 3교시에 과목을 추가한 이수에 대해서는 출결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수강 외 학생들은 모두가 다 이제 출석부가 조회와 종례밖에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부는 수기로 관리하시거나 그 해당 참여 학생들은 1일 출결 관리에서 담임이 별도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 메뉴상에는 중간에 2, 3교시에 결과 처리가 있다 하더라도 표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3교시에서 그 외 활동으로 출결이 불가능하고 정규외 창체 처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정규외는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이수 여부 계산 시에 기준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이수한 시간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창체는 모든 학생이 다 선택되도록 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어떤 아이들을 선택해서 넣고 빼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시간이 실제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다 자동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수기로 그 시수에 대해서는 차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 관리를 위해서 전체 시간표 관리에서 학교 행사 정규회 창체로 운영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사 코드를 등록하시는데 그거 등록하는 방법은 요 다음번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코드를 먼저 등록하시고요. 전체 시간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영역의 누가 기록을 통해서 해당 학생을 선택한 후 정규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누가 기록에 따라서 1일 출결 관리, 출결 구분 마감을 해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화면과 같습니다. 자,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자율자치활동 누가 기록 1과 등록이라고 빨간 박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오시면 자, 여기에 보면 정규외라고 박스가 체크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누가 기록을 하시면 되는 화면입니다. 4교시와 6교시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결이 가능합니다. 학기 중과 동일하게 창체를 운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행사 코드를 관리하는지에 대한 안내 화면입니다. 자, 요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행사 코드 등록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하시는데 아래쪽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행사명은 자율자치활동 괄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라고 하시거나 또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 공통 행사 코드에는 해당 없음을 클릭하시고요. 수업 공제 일수에는 해당 없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특별 기록인데요. 이렇게 자율활동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미반영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팅된 화면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 특별활동 미반영을 선택한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시간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수업 일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세팅해 본 결과 이렇게 5, 6, 7교시가 공강으로 비워지지만 출결은 조회와 종례에서 출결이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간표 담당자의 화면입니다. 지금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은 제일 아래쪽에 특별실 2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부 특별활동을 미반영을 선택한 나이스 화면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강의실이요. 특별실 2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학기 초에 특별실 2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과목이 있다면 반드시 장소명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장소명을 동일하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이수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명을 다르게 설정하셔야 되는 건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기간 동안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하지 않고 선택 과목 운영 외에 공강으로 두시거나 학생부 미반영 행사로만 진행할 경우에는 때로 수업 일수가 부족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미반영 행사할 경우에는 수업 일수에 잡히는데 몇 개 학교에서 잡히지 않는다 수업 일수로라는 민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의적 체험활동 1시간 이상 넉넉히 편성을 하시는 것이 수업 일수 처리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사례인데 다른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설명해 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서 확보되는 시간은 다양하게 학교마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34시간 운영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고요. 괄호 안에는 35시간으로 운영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강이 이제 2개가 비는 건데 35학점으로 운영된다라고 한다면 3학점이 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1학기가.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데는 뭐 1개가 비기도 하고 2개까지 비는 경우, 심지어 3학년 2학기에 그 수능 이후에 어떤 유연한 운영을 위해서 당겨서 수업할 경우에는 6개까지 공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처럼 1학년 1학기 아예 공강이 발생하지 않는 편성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공강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수업량 적정화에 따라서 확보되는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강 시간표를 작성하실 때 분산형으로 학급별로 개별적으로 공강 시간이 다르게 이렇게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집중해서 화요일 날 6교시를 1반부터 8반까지 동일하게 공강 시간, 수요일도 1반부터 8반까지 동일하게 5교시가 공강 시간으로 학년 집중력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1학년들에게는 좀 유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설명도 해야 되고 진학 상담도 해야 될 경우에 외부 강사가 왔을 때 이렇게 학년별로 집중 공강 시간을 운영할 경우는 좀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 2학년이나 3학년 경우에는 세트 수업이 많아서 집중형으로 공강 시간을 두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분산형으로 학급형으로 공강 시간을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형으로 창체 이후 시간이라든지 또는 일반 교과 이후 시간에 6, 7교시에 공강을 공통적으로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좀 괜찮은 시간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강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학교에서 내부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 지도교사가 필요한 거겠죠.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공간에 대해서 누가 지도를 할 것이고 또 아니면 뭐 교실이나 복도에 관리교사를 어떻게 지정해서 운영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학교 폭력 예방 지도가 필요한지를 논의하셔야 됩니다. 자, 2월에 신학기 준비 기간이나 학기 초에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에 대한 담당 교사에 대해서 시수 인정 여부도 충분히 논의하셔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담당자를 결정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에 프로그램별로 외부 강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관리 지도 방법을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업무가 특정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역할 분담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학교 경우에도 학년별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를 올해는 두게 되었습니다. 수업량 적정화로 인해서 공강시간 운영 예시를 보시면 교육과정 내와 교육과정 외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 교과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래처럼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공동교육과정 및 소인수 과목 운영,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내 창체 연계형으로 공강을 운영한다면 진로 비전을 탐색하거나 인성을 함양하거나 자율적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비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인 관심 진로 분야에 대해서 독서활동을 한다든지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인성 함양 쪽이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텃밭을 조성해서 작물을 재배해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한다든지 도서관에서 독서를 읽는 행사를 한다든지 스토리가 있는 교내 봉사활동을 운영한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창체 연계형 공강시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외입니다. 기초 기본 역량 강화형이 운영될 수 있는데 실제로 학습 지원 대상의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 개인 상담 등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다문화의 비중이 높은 학교에는 이 기초 기본 학력 향상에 외부 강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래 멘토링도 이 교육과정 외에 기초 기본 학력 향상에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생들도 튜터링을 운영하면 실제로 졸업한 대학생을 연계해서 운영한다면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 역량 강화에 보시면 체육관이나 운동장, 음악실이나 미술실을 통해서 예체능에 관련된 자기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외에 심리 지원이나 휴식형인데요. 좀 매력적으로 보이죠. 휴식이. 홈베이스나 휴게 공간에서 아이들이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거나 자율활동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안전 문제나 학폭의 문제를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학생들이 심리적인 지원을 받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공강의 운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상담 및 치유는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의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의 과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2025학년도에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1학기에 7월 달에 기말고사에 노란 박스로 되어 있는 이후의 시간이 비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다양한 교과 외의 창체 연계형 활동이 운영되었었고요. 연두색 부분에 보시면 1학년은 과목이 추가 이수되고 2, 3학년은 교과 융합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7시간, 그리고 마지막은 4시간 해서 총 16차시가 운영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 2, 3학년을 동시에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조금 냈는데요. 이 16시간 동안 1학년들은 1학점 미니 과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고요. 2, 3학년도 요 16차시 동안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교과의 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3일 동안만 집중적으로 프로젝트형으로 저희들이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교과 연계에서 나머지의 빈 공간들은 창체 연계를 통해서 진로 전공 특강이라든지 직업과 관련된 진로 특강, 그 다음에 학생들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토크 콘서트 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학년도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사 일정에서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기말고사 이후에 1학기, 2학기의 기말고사 이후에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학기 중에는 시간표상에서 공강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저희는 학기 중에는 학기 중대로 공강을 운영했고 기말고사 이후에는 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운영식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선생님들이 거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시거나 실제로 교과 수업에 대한 정리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선생님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은 힘을 들이지 않으시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다 같이 의논해서 협의하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했던 교육과정을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명칭을 붙였거든요. 고등학자 연구 프로젝트라고요. 그래서 4단계 프로세서로 움직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활동의 16차시가 가장 메인이고요. 프로젝트 활동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온종일 책 읽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온종일 책 읽기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요. 그 토론에서 나왔던 탐구 과제로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했는데 2, 3학년은 교과 융합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 1학년은 실제로 과목을 편성을 해서 그 과목 안에서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 3학년과 1학년이 과목을 추가 이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 안에 본질적인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자기가 결과물을 발표하고 싶은 친구들은 토크 콘서트에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프로젝트형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조금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건데요. 1학년에 보시면 과목 추가 이수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지금 현재 요 과목들은 프로그램들은 미래주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서 운영되었던 구체적인 주제였고요. 여기에 보면 기후위기와 물안보, AI와 빅데이터 이런 내용들은 주제탐구 R&E 기초라는 과목 안에서 주제별로 운영되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2, 3학년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학년의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데 수학이 무슨 소용이람, 청사진 인하와 과학과 예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탐사 프로젝트는 모두 다 교과 융합 주제 탐구 활동 프로젝트로 운영됐던 겁니다. 이것이 1학년에는 미래주제연구원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주제탐구 R&E 기초 과목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학생들이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할까 봐 과목명을 먼저 지정을 해줬고 그 과목 안에서 세부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보고 활동 내용을 참고를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 안에서 주제활동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고 주제별로 강좌를 세분화해서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을 했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세부적으로 선생님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학생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각 교실에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교시부터 5교시까지는 온종일 책 읽기를 진행을 한다. 6, 7교시는 진로 특강을 한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시기를 지정을 해주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토론은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이나 과목 추가 이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토크 콘서트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아이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플릿을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1단계 온종일 책 읽기 보시면 저희 학교의 4단계 프로세스는 굉장히 조금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한다?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단계별로 하나씩 학교에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종일 책 읽기라고 해서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싶은 학교는 요것만 가지고 가서 상체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책을 하루 종일 읽고요. 그리고 다 읽은 내용은 매 시간 끝날 때마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완독률이 높은 반에는 또 선물까지 주면서 동기 유발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2학년들은 비경쟁 대토론이라고 해서 한 학년씩 3시간씩 이렇게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서 책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자기의 삶과 연결해보고 그리고 이슈가 되는 기사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탐구 계획서까지 구상하는 비경쟁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3학년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로 그 책에서 주제를 8가지를 추출해내서 아이들이 주제별로 선택을 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자, 요것도 토론만 가지고 가서 선생님들께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단계 이제 메인인 교과융합 주제 탐구 프로젝트 활동인데요. 1학년은 역시 과목 추가 이수 안에 운영을 했던 겁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좀 매력을 느끼게끔 사이언스 챌린지, 데이터 사이언스, 기후안보와 물안보, 히스토리 메이커 이런 명칭을 붙였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부 기관하고 연계해서 코티칭 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아이들이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결과물의 주제가 쫙 있죠. 25개 강좌가 있습니다. 이걸 방과 후 프로그램에 수강 신청을 세팅을 하고요. 한 강좌당 15명 이상 선택할 수 없도록 해서 다양한 강좌를 아이들이 선택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15분 동안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고 나머지 5분 동안 수강 후기까지 남기고 이
그 토크 콘서트의 지도 선생님들은 발표하는 한 학생, 그다음에 질의응답하는 학생에 대한 세특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관찰, 기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 이 부분만 가지고 가셔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셔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1학기에 아이들하고 수행평가를 한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강좌를 열어서 토크 콘서트를 운영하셔도 매우 의미 있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하고 나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봐야겠죠. 저희들도 성찰 과정을 거쳐서 2026학년도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6시간씩, 7시간씩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더니 아이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올해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운영 기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월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8월은 실제로 화, 수, 목이 좀 시간이 여유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운영 기간을 조금 살펴보면서 어떻게 운영할까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1학기를 세팅해 봤을 때 기말고사 이후의 기간은 성적 확인 기간이 있어서 그냥 단발적인 행사 운영으로 조금 세팅할 예정이고요. 7월 13일부터 16일에 오전에 4시간씩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이나 3학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교과 융합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오전에 4시간 16차시를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오후에도 학생들이 본인이 진행하던 탐구 프로젝트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찾으면서 또 자기 주도학습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이 좀 좋지 않냐라는 내용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1, 2학년들이 과목을 추가할 수 있는 형태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인데,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협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특색에 맞는, 우리 학교 상황에 맞는,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지역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프로젝트가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갔을 때 팀을 이루어서 어떤 연구과제를 해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 이런 자율적 교육과정의 우리 학교의 핵심이라고 보자. 그런데 우리 학교는 토론도 중시하니까 토론이 기반이 된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과목을 이제 추출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세팅을 했는데, 다른 학교에는 좀 도움되시라고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프로젝트, 주제 탐구, 토론, 그다음에 학생 자치 활동, 이렇게 4가지를 저는 또 세팅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편성해서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을 이제 해본 거죠. 그러면 1학년만 하시면 안 되고요. 2, 3학년까지 미리 큰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 2, 3로 가거나 또는 기초 심화로 가거나 과목이 계속 연계해서 아이들이 심화에서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설계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아이들한테도 의미 있고 선생님들도 뭔가 의미 있는 자율적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좀 유의하실 부분은 문제 해결형 탐구 프로젝트 2, 3 같은 경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2026학년도에 신청 예정하고 2027학년부터는 편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교육감 승인 과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협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여건이나 또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 자체에서 어떤 교육감 승인 과목을 만들기도 하고 또 만들어져 있는 승인 과목을 어떻게 우리 학교에 편성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물론 교육감 승인이 되어 있는 과목은 별도의 절차 없이 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맞는 과목이 없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교육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선생님 학교에 맞는 과목을 만드시면 됩니다. 1학년의 경우에는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1학기에 과목을 추가 편성해서 선택하기보다는 과목 선택 및 진로 설계에 중심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제시되어 있는 제가 제시한 이 교육감 승인 과목은 모두 교수학습 자료를 자체 제작해서 운영해야 될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시고 학우니 승인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고요. 한 번 받은 것은 다음에 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에 어떻게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편성표 안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과목을. 그래서 어떤 과목을 편성해서 어느 학기에 아이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나이스 편성 시스템에서 174학점보다 훨씬 높은 학점이 인식이 될 수 있고 192학점을 넘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학교 이수학점이 192학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할 때는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별 염려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깔끔하게 174학점과 192학점을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예 참고사항에 표를 별도로 만드셔서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적으시거나 표 박스를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우시다면 오른쪽에 3번처럼 아예 이렇게 1학년 1학기에 무슨 과목 중 택 1, 1학년 2학기에 어떤 과목 중에서 택 1 이렇게 편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표에 반드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과목이 추가 이수 형태로 있다면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부산 온라인 학교입니다. 부산 온라인 학교에 들어가면 안내가 자세히 돼 있고요. 온라인 학교에서도 기말고사 이후에 추가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 공강과 기말고사 이후에 공강을 연결해서 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기 말 이후에 단발적으로 추가 이수를 할 수 있는 과목도 편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 1학기는 이미 작년에 모두 학생을 선발한 상태이고요. 2026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들을 선발할 계획이고 2027학년도는 5월에 추가 공문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Q&A로 살펴보겠습니다. 받아보시는 공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방과후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 시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 만약에 6교시까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신다 할 경우에는 7교시는 방과후 수업을 실시할 수가 있고 수당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학생의 진로 적성 및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별 시간표 편성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 과목 선택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강 시간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의 여건, 학생별 특성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운영하시되 수업량 적정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하지 않고 전체 학생을 하교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이 행사가 너무 많다. 아이들이 피로감을 너무 느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이들이 행사도 선택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행사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면 진로활동의 생기부 창체 글자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본인의 어떤 맞는 행사활동을 선택했다면 적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목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창체활동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기존 수업량 유연화처럼 운영해도 되나요? 네, 운영해도 됩니다. 일주일 시간표를 그대로 두시고 교과 및 창의 체험 활동으로 운영해도 됩니다. 자, 나이스도 그대로 기존의 시간표 교과 및 창의 체험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실제로 과목 추가 이수가 1, 2학년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어떤 글자 수의 양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과목 추가 이수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되 꼭 학생들이 들을 만한 어떤 과목이 있다면 학교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편성을 해서 아이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서 본인의 역량까지 함량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시의 출결인데요. 교육감 승인 과목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출결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수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나이스의 행사활동 메뉴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이용하시면 나이스의 조회와 종래에는 출결이 가능하고 누가 기록 속에서 아이들의 출결 상태를 기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제가 작년에 받았던 질문인데요. 학년 전체가 한 개 교육감 승인 과목만 편성하고 추가 이수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 한 개가 모든 학생이 다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모든 학생이 다 선택해서 이수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학교 지정 영역에 편성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이수는 학생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편성하시는 게 맞고 최소 2개 이상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도 추가 이수 형태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 승인 과목 외에 타시도 교육감 승인 과목도 모두 운영하셔도 됩니다. 우리 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가지고 오셔서 해당 교과, 편성 학점, 편성 학년, 성적 산출 방식 등을 확인하셔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명만 보지 마시고 설계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내용 체계나 성취 기준을 확인해서 해당 학교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성격 목표에 부합하는 과목인지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서도 작성하시고 교수학습 자료도 제작하셔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 운영할 경우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서, 또 교과서가 없는 경우는 교수학습 자료집을 제작해야 될까요? 네,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교육감 승인 과목으로 운영할 경우에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고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회를 거친 후에 정보 공시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학기 초에 예를 들어서 승인을 못 하셨다면 중간에 하셔서 정보 공시 수정까지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가 없는 교육감 승인 과목을 하셨을 경우에는 교수학습 자료집을 제작하셔서 학교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치셔야 됩니다. 만약 교과서가 있다면 교과서 선정 과정과 승인 절차도 한번 거치셔야 됩니다. 함께 고민할 거리입니다. 1, 2학년 과목 개설 시 담당 교사를 어떻게 지정할까? 3학년의 경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증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실제로 선생님들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시면서 협의하셔서 하셔야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물어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교과 수업으로 쭉 16회 이후라도 수업을 하면 안 되느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학교의 학생들한테 다양한 어떤 교육의 경험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이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교육과정도 있지만 학교가 학교 단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 그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달라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남다른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누구든 자기만의 남다른 잠재력을 간직하고 있고 학교는 그 잠재력을 펼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서 자신만의 남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길을 열어주고 학교가 그런 상상의 공간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업무 분담에 힘드시겠지만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시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셔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안내를 할 중등교육과 장학사 조수정입니다. 2022 개성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6학년도 1, 2학년과 3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다릅니다. 2015 개선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3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지만 2022 개선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2022 개선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빠진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입력 안내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십시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기재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둘째, 누가기록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기존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나이스에서 누가기록을 하셨을 겁니다. 이 경우는 누가기록의 저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 없지만 나이스가 아닌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경우는 누가기록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누가기록의 여부, 누가기록을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누가기록 저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순서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실적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 개선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1, 2학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봉사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규 교육과정 내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즉 1교시부터 7교시 사이에 실시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봉사활동입니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 외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입니다. 그 예로 학교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실시되는 여러 봉사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학생 개인이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입니다. 학생 개인 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둘째, 셋째 봉사활동의 실적 입력은 2, 3학년의 봉사활동 실적 입력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 실적 입력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 개선교육과정에 적용되는 3학년 봉사활동 실적 입력입니다. 3학년의 경우 봉사활동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입니다. 그 예로 학교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실시되는 도우미 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는 학생 개인이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첫째, 둘째 모두 나이스, 학생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 관리에서 기록합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 입력 방법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학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정규 교육과정 내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은 각 해당 영역의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하거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규 교육과정 외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 개인이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영역에도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3학년 봉사활동 특기사항 입력 방법 안내드립니다.
첫째, 정규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 개인이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영역에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정규 교육과정 내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즉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봉사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 2시간 중 1시간은 자율탐구활동으로 1시간은 캠페인 활동으로 실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나이스상에 각각 1시간씩 나누어 2번의 누가 기록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누가 기록은 활동 내역으로 캠페인 활동으로 입력한 부분은 봉사활동 실적 입력란에 체크하여 봉사활동 실적으로 표출됩니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자치활동은 2시간으로 이수시간이 기록되며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으로 1시간이 입력됩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 연계한 봉사활동 중 헌혈에 대한 입력 안내입니다. 자율자치 2시간 중 1시간은 생명 나눔 활동, 나머지 1시간은 헌혈 미참여 학생의 경우 헌혈 캠페인으로, 헌혈에 참여한 학생은 헌혈로 편성한 경우입니다. 첫째, 자율자치활동을 참여하고 헌혈을 하지 않은 학생은 1시간은 생명 나눔 활동, 1시간은 봉사활동 실적 입력을 체크하여 헌혈 캠페인으로 입력합니다. 둘째, 자율자치활동을 참여하고 헌혈을 한 학생은 1시간은 생명 나눔 활동, 1시간은 봉사활동 실적 입력 체크 해지한 다음에 헌혈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 실적 관리에서 해당 학생의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에 학교라고 명시하고 봉사시간은 4시간, 활동 내용으로는 자율자치활동 헌혈로 입력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헌혈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학급 담임이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합니다. 학생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 관리에서 입력합니다. 헌혈은 1회당 4시간으로 연간 3회까지 인정됩니다. 무학년제 동아리 활동 편성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2학년과 3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다름에 따라 무학년제 동아리의 경우 1개의 동아리 부서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무학년제로 동아리를 운영할 경우 1, 2학년 동아리와 3학년 동아리를 구분하여 편성합니다. 이때 동아리명은 구분해야 하며 지도교사는 동일인으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2월 말 공문 시행을 보시고 업무 담당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 기록을 할 경우 인정결 입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일 누가 기록란에는 인정결로 인한 활동 내용 없음 등의 문구로 기재를 합니다. 연계 봉사활동으로 편성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 입력 체크도 해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연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강의 영상은 추후에 부산 학교 지원 서비스 BSSS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오늘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